실제 대화할 땐 서로의 말이 겹치기도 하고 문법도 발음도 조금씩 틀리기도 해요. 이렇게 말해야 현실감이 있어요. 사람은 평생 못 가져보는 것을 가지고 싶어해요. 못생긴 사람은 예쁜 외모에 집착하고 키 작은 사람은 키에 집착해요. 아싸들은 BJ나 유튜버랑 친구가 되고 싶어해요. 돈 없는 서민은 인터넷 방송에서만큼은 회장님이 되고 싶어해요. 짤을 캡처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일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협찬은 장난기, 광기 빼야 해서 답답해요. 검열을 빡세게 해요. 안티 디자인 넣을 틈이 없어요. 일은 술 마시면서 해야 하고 간식 먹으면서 해야 해요. 일은 폰 게임 하면서 멀티태스킹하며 해야 해요.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아요. 원의 모임은 둥글둥글한 구름이 돼요. 그걸 인버트 하면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양이 돼요. 100번 촬영할 때 실수 한 번쯤 생겨요. 그래서 1번 카메라가 먹통되는 걸 대비해야 해요. 2번, 3번 카메라도 같이 찍어야 해요. 2번, 3번 마이크도 같이 녹음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금액은 0단위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 안 헷갈려요. 7,500만 원. 은행처럼 이렇게 한글로 적어줘야 돈 쓸 때 안 헷갈려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남들도 싫어해요. 내 취향 판별 센서는 틀리지 않아요. 내가 자신있게 말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디자인 감각을 늘리려면 다양한 디자인을 접해야 해요. 유튜브만으론 다양한 디자인을 접할 수 없어요. 비헨스나 디자이너의 인스타그램 등을 일일이 찾아서 봐야 해요. 모작이랑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모작하다 보면 자가는 얼마인지 폰트는 뭔지 세부적인 걸 깨닫게 돼요. 디자인, 개발, 기획은 경계선이 모호해요. 서로 작업 영역이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코드 몰라도 되는 프로토타이핑 코딩, 3D 툴 몰라도 되는 머신이마, 영화 만들기 이런 건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나빠요. 본질을 못 배우기 때문에 표현이 한정적이에요. 포토샵 같은 툴은 매번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툴로 교체돼요. 스토리 흐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미드식 뚱질 끊기를 써서 다음 편이 궁금하게만 만들면 돼요. 게임에선 유저 캐릭을 성장을 시키면서 유저 몰래적들도 강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왜 통장엔 잔고가 적을까? 운둔형 외톨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튜버들은 이렇게 누구나 아는 걸 질문형으로 제목을 적어 호기심을 유발하고 조회수를 챙겨간다. 너의 자냐, 닌스퍼거. 이런 말은 여자들이 싫어해요. 비판만 하는 사람은 비판만 하게 돼요. 시위만 하는 사람은 시위만 하게 돼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다들 자기 전공의 일만 맡아서 해요. 따끈따끈 베이커리처럼 이것저것 섞기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받아요.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잖아. 라고 댓글 달면 작가에게 신뢰가 돼요. 쓴소리, 솔직한 말, 조롱 이런 댓글이 많으면 조작 없는 댓글란이에요. 너무 많이 메모하면 다 소화 못해요. 일부는 버려야 해요. 메모는 작법이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요. 난 안티 디자인을 원한다. 난 광기를 원한다. 사람들도 나처럼 원한다. 똥 컨텐츠는 포장해도 똥이에요. 똥은 뼈대부터 갈아엎어야 해요. 교과서에 적힌 거라고 해도 실전에선 틀린 이론일 수가 있어요. 애쉬, 오디오, 라이브러리, 공유마당, 저작권 무료 고기라 했는데 저작권 걸림. 남의 구독자 수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떡가도 한 방에 훅 갔다. 긴장, 공포, 걱정. 긴장하면 여러모로 디버프가 걸려요. 두뇌 회전이 안 되고 의욕이 떨어져요. 목소리도 떨려요. 긴장을 풀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잠이 오고 실수 확률이 올라가요. 원래 뉴비 생활 1년 동안은 도 닦는다 생각하고 다 내려놔야 해요. 초보는 고3처럼 눈썹도 밀고 핸드폰도 1년간 정지시키고 살아야 해요. 초보는 누가 자신을 갈구면 다 감내하며 참아야 해요. 매일 저를 찾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수련을 안 하면 생긴 것도 별로인 게 실력도 없다며 욕먹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면 애인도 친구도 가족도 나를 싫어하게 돼요. 연예인도 재밌는 연예인 소수만 떠요. 작곡가도 좋은 노래 작곡한 작곡가가 떠요. 맹숭맹숭하면 인기가 없어요. 편집본이 조회수 1만 나온다면 풀버전은 조회수 1점밖에 안 나와요. 풀버전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이용한 수익 창출은 금지되었어요. 애드센스에서 아예 막음, 오피셜 애드센스 공지 등 영상 편집은 블럭 형식이 아니에요. 실타래 같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압축하기 어려워요. 빠가들은 창업할 때 병신 같은 로고를 고르고 간판 제목도 이상하게 지어요. 인테리어도 지저분해요. 식당은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 차리는 경우는 얼마 없어요. 술집은 일진 애들이 할 거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곡가가 오디오 보관함에서 무료 부금을 내놓으면 채널로 구독자 수천에서 3,000명 정도 모으더라. 내가 게임 트레일러 1초만 보면 바로 다 파악할 수 있듯이 내가 만든 작품도 시청자들이 한눈에 다 파악한다. 속임수 안 통해요.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스펀지밥, 숙제는 싫어. 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숙제를 정말 싫어한다. 사람들은 보통 수준의 결과물조차 못 내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알라후 아크바르 거리면서 GTA 플레이하면 정지 먹는다. 노래하는 코트도 이걸로 아프리카 정지를 먹었다. 이제 노래인 살림 앱 사월임 칼에 부딪힌다는 현재 유튜브에서 금지곡이 되었어요. 대중은 파도와도 같다. 파도를 잘 타면 드립치며 평생을 웃고 즐길 수 있다.
반면 허우적대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가라앉는다. 붕탕물은 남초여초, 인방계, 외국, 어디든 환영받는다. 소련 밈, 러시아 밈은 러시아 전쟁 터지고 쓰기 힘들게 되었다. 어느 BJ를 소스로 쓰는 건 좀 위험해요. 그 BJ가 자살이라도 하면 못 써요. 부배는 소스로 쓰기 애매하다. 이만덕, 쉬편 등 변을 본 편집자들이 많다. 가사가 없는 음악에 가사를 지어 붙이면 좋아요. 새로운 걸 개척하는 셈이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음조교가 돼요. 예, 앨런 월커포스에 가사 붙이고 노래 부르기. 나의 취향이 좋은 센서다. 물건 검수할 땐 내 취향에 맞춰 검수해야 한다. 내 취향은 옳다. 내 취향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림 캐릭터 배경 등 전부 한 개를 베이스로 두고 계속 재탕해야 한다. 여유가 될 때 새로운 효과를 써야 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유튜브를 관리하면 영상을 얼마 업로드 못해요. 그 수가 너무 적어요. 1분짜리 영상 이틀에 한 개씩은 올려야 바람직한 분량이에요. 옛날 애니메이션은 한 시즌에 69작. 이렇게 길었는데 요즘은 한 시즌에 12편으로 줄였다. 2022년 기준 다들 빠른 흐름을 원한다. 게임 하데스는 로그라이크의 기본 틀을 몇 개를 깼다. 다른 게임은 던전이긴데 하데스는 던전이 짧다는 등등. 그런데도 로그라이크 장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김근육물은 야인시대를 몰라도 즐길 수 있다. 야인시대 스토리를 언급 안 하기 때문이다. 고수들도 일정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데드라인 못 지키는 현업자들 많아요. 운동 무리하게 하다 부상 당하는 보디빌더 많아요. 이론을 영상화까지 이어가고 수익화까지 이어가려면 단순하게 줄여야 한다. 풀 버전은 가공이 안 들어가서 사람이 못 볼 정도예요. 코 풀고 방구 뀌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자리 비우는 등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기 지루함. 풀 버전 올려달라고 댓글 쓰는 애들은 그런 거 모름. 걔네들 말 믿고 풀 버전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옴. 90%의 사람들은 자를 거 다 자른 압축돈을 원해요. 풀 버전은 새 줄요약 없는 장문의 논문하고 같다. 사무실, 스튜디오에선 간단한 탕비실이 있다. 싱크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다. 사무실에선 떼식물도 잘 안 나오고 침대도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중이 더 잘 된다. 각 게임사들은 자기 게임은 소수의 사람만 재밌어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똥망작을 포장하고 있어요. 소수에게 재밌다는 건 개소리예요. 누가 봐도 재미없는 거예요. 드립치는 법을 미리 계산해 놓으면 꼭 빌 받을 때가 아니더라도 웃긴 걸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성공 확률은 낮음. 나와 다른 스타일의 외주를 받으면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시들시들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선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봐주는 분위기다. 마케팅 의뢰는 언제나 수요가 높다. 마켓 마른 손가락처럼 지칭하는 것일 뿐이지 그 대상의 모든 걸 담아내진 못한다. 막힘없이 능숙하게 뭔가를 빠른 속도로 하고 있으면 쾌감이 온다. 재밌다. 1. 사업은 내가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창구, 윈도우 다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어다 준다. 기업인들은 돈 많이 벌기 위해 온갖 잔혹한 짓을 해요. 법도 때론 어기고 사람 마음도 짓밟아요. 유료 게임엔 어른들만 있어요. 무료 게임엔 미성년자들만 있어요. 미성년자들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교훈은 자주 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식 채널과 자기개발 채널은 꾸준히 잘 팔려요. 그냥 무식하게 많이 해보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우연히 해결법을 찾게 돼요. 그냥 무식하게 많이 영어를 적고 읽다 보면 영어 마스터하게 돼요. 모두 충돌 날 때도 무식하게 하나씩 넣다 뺐다 해보면 로그를 많이 보면 모두 보는 감이 늘어나요. 누구에게도 욕 안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모두에게 욕먹는 결과로 도달하게 돼요. 피드백은 쓴맛이 나지만 피드백은 꼭 필요해요. 내가 피드백이 필요하면 제가 이 부분을 시도해봤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야 함. 반대로 내가 남에게 피드백 해줄 땐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길 바래 라고 피드백 해줘야 해요.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고 예상치 못하게 해결법을 습득하게 돼요. 문제 해결 과정은 길고 짜증이 나요. 많은 변수를 예측해놔야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한국에선 단순 시험풀이 능력만 가르쳐줘요. 다양한 변수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안 가르쳐줘요. 리더십 즉석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은 희소해요. 예상치 못한 변수를 헤집고 달성해내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문제를 파악을 하려고 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칠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짜증나 라고 툴툴대고 끝나요. 선생님에게 배운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전을 직접 부딪혀보며 해봐야 배울 수 있어요. 공대장 출신이면 리더십도 있고 지식도 많아 현실에서도 성공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1. 프로젝트는 남들과 같이 하는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이나 놀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못하는 직원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참된 리더예요. 일 하다 보면 꼭 실수가 터져요. 내가 경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야 그걸 수습할 수 있어요. 방송 중 자살이라고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살이라는 단어 대신 사망, 숨지다, 극단적 선택 등으로 돌려 말해야 해요.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살 충동 있는 사람에겐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재미없는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드립치면 재밌겠지 라고 기대하며 똑같은 드립을 쳐요. 그러나 그의 드립은 예측도 가능하고 타이밍도 적절치 않아서 노잼이 돼요. 재미없는 사람은 본인이 왜 재미없는지 모른다.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면 안 돼요. 씬을 나눠서 풀어야 해요. 합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작곡가랑 가수랑 종종 싸우기도 해요. 원저작물 그대로 쓰면 저작권 어겼다는 통보 계속 날아와요. 채널에도 악영향을 줘요. 인터넷 방송 도네이션하면 내 자취를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흔적 남기며 돈에 쏘아드는 임박락을 많아요. 얼굴 팔고 연예인하면 남녀노소 안 가리고 스토커가 붙어요. 스토커는 일부러 연예인의 자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하며 연예인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해 사진 찍어가는 등 온갖 민폐를 다 부려요. 앨범 녹음 시 녹음실 귀신 나왔다는 썰을 풀면 마케팅이 잘 돼서 앨범이 대박 난다고 해요. 내가 딱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남들이 나를 벌레 보듯 봐요. 낮은 확률로 내가 상대의 이상형이라면 예외예요. 친구 사귀기는 힘들어요. 상대 비위도 맞춰줘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작가가 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연하게 뭘 할지 안 떠올라요. 모작을 하고 이론을 듣고 실전을 하고 초보에겐 이렇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DVD 매장인 블록버스터라는 가게처럼 망할 것 같으면 업종 변경을 하든 이벤트를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 가게에서는 DVD 매장을 숙박업소로 만들어 영화 공짜 대여를 해주기도 했으며 만우절 장난처럼 매장 전체를 과자 가게로 만들기도 했어요. 조회수 높다고 그게 좋은 컨텐츠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창문에 비치도록 일부러 창문 옆에 서 있고 시간대는 석연이고 역광이 비치고 동공이 작아지고 창작물엔 이런 왜곡이 많이 들어가요. 회사에선 갈굼당하고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밤을 새고 상대 의견에 항상 반대를 하는 등 이런 막장 드라마가 싸움 구경 느낌이 들어서 재밌어요. 소설은 순조로우면 노잼이 돼요. 막장 드라마여야 재밌어요. 강조가 팍팍 들어가야 해요.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요소를 넣어야 해요. 자본주의에선 수준 높은 것을 유료로 팔아야 해요. 싸구려를 공짜로 팔면 나만 갈수록 피폐해져요. 대출 받더라도 고퀄리티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상대에게 수수료를 받아야 해요. 게이머들은 똥개미 광고질 한다고 욕한다. 하지만 광고는 현명한 선택이다. 광고는 욕먹더라도 효과가 있다. 유적각가면 행하는 법칙이 적용된다. 지금 이 사회에선 공격적이어야 성공해요. 집에서 혼자서만 있을수록 우울해지고 패배해요. 사피일즉생이에요. 게임에서도 적극적이어야 적의 기세를 꺾고 승리해요. 기업은 시장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라고 하면 미완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정판이라고 이름 붙이고 팔아요. 남자들은 마영정 같은 이쁜 역해나 원신 같은 씹덕역해를 좋아한다. 집중선, 타격음 타입4, 인물, 집중선 배경, 피격 대상. 이처럼 꾸민 요소는 3에서 6개가 좋다. 복잡도는 3에서 6개 정도가 좋다. 너무 많으면 난해해질 수 있다. 특이한 거 만들려다 난해해질 수 있다. 직접 내가 만들려고 하니 머리가 멍해지고 판단력이 사라진다. 고객 니즈와 제작사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게이머는 픽셀, 디펜스 게임이라도 좋으니 재밌는걸 원함. 근데 게임사는 노잼이라도 그래픽 좋은 트리플 A 게임을 개발함. 손님은 색다른 음식을 원함. 근데 사장님들은 떡볶이집, 치킨집만 차림. 다음엔 뭐가 업데이트될까? 기대하게 만드는 걸 기대감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예시, 모드 개발, 테슬라 전기차, 주식 거래하는 회사는 수수료도 챙겨가고 고객이 까먹고 안 찾아간 돈도 챙겨요. 생각해보면 일석이조예요.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의 주식 거래는 여러 방면에서 금전적 손해가 있어요. 숏생크 탈출처럼 방송실 문 잠그고 음악을 틀어 방송 내보내기. 이건 금지된 행위인데 예술적인 행동이다. 강렬한 낭만이고 예술의 최고의 경지다. 내 방식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것저것 만져보고 내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 내게 맞는 창작법, 막 그림체의 효과는 고퀄, 썸네일 글자 크기는 내 생각만으론 적장각 맞추기 힘들다. 그리드를 보고 크기를 맞춰야 한다. 창작은 남의 거 플러스 내 방식 두 개를 합성하는 것이에요. 합성 필수 생각하면 돼요. 의식하면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려요. 리듬 게임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잘하다가 나 어떻게 치고 있는 거지? 인식하는 순간 패드 미스나서 점수 가임. 스카프, 양말, 벨트 등 의복은 누가 봐도 아름답다. 몇천 년 동안 쌓아온 미술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때론 컨텐츠가 된다. 장인 정신은 빨을 만든다. 수채화 아피 스타일로 하필 표현하기. 이처럼 희소성 있고 좋은 소재는 인터넷에서 널렸다. 쉽게 레퍼런스를 구할 수 있다. 수영장에선 수영복, 사막에선 로브, 고급 파티장에선 흰색 정장, 배경마다 인물의 의상이 달라져야 몰입감이 쌓여 보리밥처럼 2번 삶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세스를 2번 거쳐서 만들기도 해요. 빛을 등지는 역광을 표현할 땐 무거운 주제면 인물의 얼굴을 까맣게 가려요. 가벼운 주제면 인물의 얼굴이 보이도록 페이스 라이트를 켜요. 쉽게 만들려다 밋밋해지기 쉬워요. 유튜브 숏은 짧고 굵으나 긴 영상만의 진득한 맛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눈을 감으면서 일해야 해요. 안구 건조증 오기 때문이에요.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어요. 재능과 끈기 두 가지가 있어야 결과를 뽑아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 완성을 못해요. 평석체는 말이 지루하게 들려요.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인식이 빨라요. 그래서 약 80% 정도로 압축해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하더라고요. 확대할 땐 어느 정도 건너뛰기를 해 확대를 해요. 10%, 300% 이렇게 확대하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 산만해져요. 200%, 300% 정도로 확대하는 게 나아요. 할아버지는 주름살이 많아 그리기 힘들어요. 소녀가 그리기 더 쉬워요. 그리고 소녀 캐릭이 더 인기가 높아요.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소비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안과 연관이 있어요. 조조 에디오 얼굴 같은 세밀화는 확대한 후 그려야 해요. 초딩체는 확대 안 하고 그려도 돼요. 사람들은 솔직한 나만의 표현을 재밌게 봐줘요. 내가 쓴 일기를 좋아해줘요. 단 가계부 쓰듯 몸이 건조하게 쓰면 노잼됨. 상대가 이성적 존재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번 작품이 흥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해요. 로봇, 곤충, 고어 등 예상치 못한 걸 그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PC 충들 말 듣고 고치면 노잼 돼버려요. 그렇다고 과격 컨셉으로 나가면 검열돼서 잘려요. 창작은 중간을 잘 조정해야 해요.